안녕하세요. 순수 여행 방송. 순수하게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은 구독하는 방송 캔의 세계 내 맘갱입니다. 저번에 이어서 쿠바 여행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번에 화폐까지 했었죠? 화폐까지 했었는데 화폐에서 제가 말 안 했던 부분, 환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한 건데 미 달러보다는 유로 나 캐나다 달러를 가지고 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해요. 미 달러는 환전할 때 조금 더 수수료를 떼거나 환율 적용이 조금 불리한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쿠바가 반미 국가잖아요. 그래서 미 달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한 룰을 적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나다 달러나 유로로 환전을 해갖고 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시다. 적어도 뭐 아이스크림이나 밥 한 끼는 더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날씨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 11월인데 27도. 상당히 덥죠? 상당히 더워요. 자, 뭐 몇 가지만 좀 볼게요. 요 블로그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요거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잘 정리를 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쿠바만 여행하시면 상관없는데 요게 뭐냐, 요 코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기 이 꼬다리 같은 거는 가져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코드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으니까 여행하실 때 멀티플러그는 여행에서 꼭 필수니까 멀티플러그는 꼭 가져가세요. 이거는 뭐 굳이 쿠바가 아니더라도. 근데 뭐 때문에 여기 들어왔지? 여기 외국인들에게 환전해주는 돈. 요건 현지인들이 쓰는 거 모네다라고도 부릅니다. 쿱인데 모네다라고도 부르는데 전반적으로 뭐 우리나라는 뭐 원, 뭐 일본 옌, 달러 뭐 이러지만 얘는 쿱 이러는데 또 페소라고도 불러요. 또 헷갈리시는 분들은 또 페소라고 하면은 또 이게 뭔 소린가 할 수 있는데 뭐 참조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모네다 중에 이 체게바라 이 지표가 있거든요. 요거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있었는데 썼는지 모르겠어요. 외국 돈이 하도 여기저기 섞여 있어갖고. 아무튼 그렇고요. 날씨. 자, 날씨는 여기 보면은 이제 평균 기온이 25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8월 평균이 뭐 18도 뭐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이제 뭐 이런 남미나 여행지 가시면 우기나 건기 같은 것들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뭐 우기라고 다 비가 계속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셔야 되는데, 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정보고 실제적으로 가면 어떠냐, 이건 또 이런 거 보고 그냥 괜찮네, 그냥 여행하기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여름에 가면 덥습니다. 여름에 가면 더워요. 제가 간 게 10월 중순 정도에 갔거든요. 제가 한 10박 11일을 있었는데 그때도 상당히 더운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못 견딜 정도로 더운 건 아니었는데 상당히 더워갖고 오후 1시 막 2시 이때쯤 되면은 땡볕이 막 쨍쨍하게 내리질 때는 진짜 더워요. 그때는 웬만하면 저도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너무 더우니까.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 있거나 약간 그랬지 엄청 탈 거예요. 그리고 여기 태양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좀 선크림 같은 거 많이 바르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10월 중순에 가서 한 20일쯤에 갔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한 11월 초 때까지 초로 변에 가까워지니까 좀 날씨가 좀 살짝 선선해지는 느낌. 그러니까 선선하다는 게 뭐 진짜 선선한 건 아니고 여름치고는 좀 덜 더운 느낌이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쿠바에서 콜롬비아 이동할 때 이때 왔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약간 날씨가 너무 좋다 그런 한탄을 조금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한여름에 가면은 조금 많이 더울 거다라는 거는 아시고, 뭐 근데 더위 크게 안 타시면 상관없으실 테니까 그거는 유의하시고, 한 11월부터가 오히려 여행하기에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쿠바 인터넷. 자, 요거가 좀 이제 중요하죠. 여행을 갈 때 인터넷이 중요합니다. 그죠? 항상 제가 먼저 하는 게 여행지에 도착하면은 하는 게 유심부터 사갖고 인터넷부터 접속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인터넷이 없으면은 무언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쿠바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해요. 뭐 여기서 검색을 해보겠다 이런 거는 욕심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포기하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인터넷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정말 왜냐면 다음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찾거나 뭔가 자료를 꼭 찾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때문에 접속을 어떻게든 한두 번은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쿠바 내에서는 뭐 어디 식당을 찾으려고 인터넷 접속하는 거는 아예 버리셔야 되고요. 어쨌든 그 접속을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도 관련된 거는 맵스미로 다 미리 사전에 오프라인 지도를 다운 받으셔갖고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인터넷이 접속이 안 돼도 GPS는 되거든요. GPS는 되기 때문에 위치 기반으로 위성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GPS는 되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인터넷을 하려면은 인터넷 카드를 사야 돼요. 인터넷 카드. 자, 인터넷 카드를 사야 됩니다. 인터넷 카드. 인터넷 카드가 뭐냐? 참 이게 참 그러니까 인터넷을 접속을 하려면 이 카드를 사갖고 이 카드가 한 가격은 내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별로 비싸진 않았어요. 한 몇 불, 한 3쿡? 2쿡, 3쿡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2, 3천 원 하죠. 근데 요거를 하나를 사면 1시간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뭐 아무 데서나 접속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어쨌든 1시간을 접속할 수 있는데 이 카드를 사면 여기 이제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막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은박지 같은 걸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동전으로 긁어내면 이 코드가 있어요. 코드가 있는데 나 인터넷에 와이파이가 되는 존에 가서 접속을 하면 뭐 어떤 화면이 떠요. 그 화면이 뜨고 거기에 이제 이 핀 코드를 적어 놓으면은 접속을 할 수 있는 건데 접속을 하면 이제 시간이 1시간이면 그게 이제 계속 흘러가는 게 나오고요. 끄면은 그 창을 닫아버리면은 그 접속한 시간이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10분 정도 접속했다가 창 닫고 하면 한 50분이 남았으니까 나중에 50분을 다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만 생각하면 뭐 그냥 인터넷 뭐 사용할 수 있지 뭐 간단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왔습니까? 쿠바를 왔습니다. 쿠바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선 난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어요. 인터넷을 접속 왜 내가 더듬지? 인터넷 접속 안 된다니까 당황했나봐요.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거든요. 접속할 수 있는 장소가 몇 군데밖에 없어요. 몇 군데, 거리에 몇 군데밖에 없어. 중심 숙소들이 많은데, 가사들이 많은 데가 이제 카피톨리오가 있는데요. 카피톨리오 뭐냐면은 요거 쿠바를 어떻게 보면 또 상징하는 하나의 건물이기도 하죠. 이게 무슨 청사였는데 요 주변부 근처에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가 이 주변에 있는 공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요 호텔 앞일 거예요. 정확히 기억 안 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호텔 앞이에요. 거기 사람들 막 서 있는 데 있어요. 핸드폰 들고 서 있는 데 있어요. 여기 호텔 앞은 그렇게 접속이 잘 안 돼요. 공원은 그나마 접속이 조금 되는데 우리나라 속도는 당연히 비견될 것도 아니고 유럽도 비견될 게 아니고요. 접속 한번 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거 한번 참조하시고 그냥 인내심은 바닥나요. 정말 할 일 없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뭐 그럴 때 나가서 그냥 여유 있게 한번 페이지 한번 접속하는데 기본으로 한 30초 기다리고 요렇게 하실 거 아니면은 안 하시는 거, 특히 성격 급하신 분은 안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성격 버립니다. 어쨌든 공원과 와이파이가 되는 그 지역이 공원이 유명해요. 그럼 가보면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앉아갖고 핸드폰 쳐다보고 있어요. 거기서 심지어 와이파이가 되는 구역 안에서 사람들 그렇게 많이 또 모여서 다 하니까 그 느려 터진 인터넷을 이게 접속이 잘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가장 빡칠 때가 이게 핀 코드를 입력을 하고 했는데 뭐가 뻑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은 막 계속 흘러가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 진짜 막 화딱지가 그냥 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 아니면은 접속을 안 한다. 지금은 조금 와이파이가 조금 더 낮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봤자 아직까지도 잘 안 된다고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참조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요거 하나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거 하나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뭐냐? 이제 그럼 와이파이를 접속하려면 카드를 사야 되잖아요. 카드를 사야 되는데, 류준열 쿠바 나온 무슨 여행 그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요 카드 하나 사는데 막 1시간 기다리잖아요. 그거는 류준열이 사전에 공부를 안 해갔다는 얘기예요. 사전 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보면서 답답했던 거 되게 많았거든요. 보니까 막 가방에서 막 동전 꺼내갖고 막 잔돈 이렇게 하고 막 그러는데, 류준열이 좀 여행을 많이 좋아하고 배낭여행 많이 다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보면 아직도 배낭여행 초보자다. 고수는 아니다. 뭔가 방송에서는 뭔가 대단하게 고수인 것처럼 나오는데, 어쨌든 사전 조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제 방송을 안 보고 가시면은 시간을 가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구독하고 가시는 분들, 쿠바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남미 여행 제가 또 다른 나라들도 시간 되면은 차차 하나씩 올릴게요. 남미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가셔야지 낭패를 보지 않아요. 쓸데없는 얘기 조금 너무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 카드를 사야 되는데, 그 류준열이 카드를 구입하려 기다린 곳은 오비스포 거리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아바나의 명동 같은 데예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다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뭘 하면 안 돼요. 그냥 밥 먹는 거 빼고는, 구경하고 밥 먹는 거, 술 먹는 거 빼고는 거기서 뭘 할 생각을 안 하는 게 편해요. 거기는 바가지도 심하고 하니까. 그러면은 요걸 다른 데서 또 살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당연히 다른 데서도 살 수 있겠죠. 근데 많이 팔진 않아요. 이게 판매 장소가 지정돼 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다시 말하겠지만 3대 가사나 이런 데서는 숙소에서 파는 경우가 있어요. 숙소에서 파는 게 이제 거기서 이제 한 1쿡 더 받아 먹나?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뭐 이제 수수료처럼 대행처럼 이렇게 받아서 하는 건데, 그런 데서 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조금 더 1,000원 더 뭐 웃돈 얹어주고 대신 자기가 나가서 안 사도 되니까 그게 좀 편하죠. 살 수 있고, 그거 별로 개의치 않으면 그런 데서 사셔도 되고, 그런 데서도 팔지만 또 다 떨어질 때가 있어요. 다 떨어지면 이제 직접 사러 가야 되는데, 사는 지정 장소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좀 외진 곳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장소는 기억을 못해요. 저 따라갔기 때문에, 저도 몇 년 됐기 때문에. 그 장소를 블로그를 검색을 하시면은 나올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가 그거를 적어놨어요, 블로그에. 그거를 찾으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비스포 거리는 가지 말라. 물론 사람이 줄이 안 서 있으면 거기서 사도 되는데, 그리고 요 카드를 듣기로는 그 다른 장소로 가서 사면은 그 제값 주고 사면 더 싸요. 이쿡인가. 그리고 그거 찾기 너무 귀찮다. 이것저것 다 귀찮다. 숙소에서도 근데 안 팔어. 그 공원 근처를 이렇게 딱 걸어가잖아요. 공원 근처를 걸어가면 와이파이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와이파이 걔네들이 또 팔아요. 걔네들도 웃돈 받고, 뭐 관광객이나 뭐 그런 거 사기 귀찮은 사람들한테 웃돈 받고 파는 건데, 걔네들도 그렇게 비싸게 웃돈 받지 않아요. 거의 그 숙소에서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니까 귀찮으신 분들은 그런 길에서 사셔도 돼요. 걔네들 뭐 사기꾼 아니니까. 근데 요거 벗겨진 거는 사시면 안 돼요. 벗겨진 거는 당연히 누가 쓴 거니까 그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데 없어요. 블로그 같은 거 검색해도. 그렇죠? 자, 그러면은 구매 장소까지 했네요. 정말 힘들게 접속을 하죠. 정말 힘들게 접속을 합니다. 인터넷이 되는 카페나 이런 데들도 있어요. 그런 카페들을 가셔야 되는데 많지 않으니까 그거는 참조하시고, 차라리 그런 카페나 호텔 같은 데 가셔갖고 하는 게 좋은데, 어떤 특정 호텔 하나가 있었는데, 그 유명한 큰 호텔 하나 있어요. 거기는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입이 제재가 없는 데니까 거기 가서도 거기는 무료 와이파이를 즐길 수 있다. 아니면 거기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하시면 되니까, 조금 고급 호텔 이런 데 들어가셔갖고 차라리 하시는 게 더 마음 편할 겁니다. 이거 접속하고 막 시간 막 이러고 하면은 화딱지 납니다. 힘들게 인터넷 접속을 했고, 교통은 주로 택시를 타시면 돼요. 주로 택시를 타시면 되는데, 뭐 이거는 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요거 이제 콜렉티버, 그러니까 콜 택시 같은 거죠. 요거는 이제 좀 장거리 갈 때 많이 이용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그냥 잡아갖고 하는 거. 요거는 뭐 거의 탈 일 별로 없고요. 이건 뭐 시내 주변에서 그냥 타는 거니까, 뭐 요것도 타도 되고, 요것도 타고 싶으시면 타도 돼요. 뭐 요것도 저렴하니까 많이 멀리 가지 않을 때는 요거 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도 요거를 한번 탔는데
한 3, 4km 정도 가는 거는 요것도 나쁘지 않아요. 다 가격은 흥정하셔야 돼요. 이게 뭐 정찰제 이런 거 없으니까 흥정하시고, 특히 요렇게 된 올드카 중에 그 오비스포 거리 가는 길에 이제 막 세워져 있는 요거 있어요. 그거는 관광용이에요. 그건 되게 비싸요. 엄청 비싸다고 관광용이니까 약간 뭔가 투어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물론 투어 아닌 걸로도 태워는 줘요. 근데 좀 비싸기 때문에 걔네들은 조금 가급적이면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어디 이동 수단으로 그냥 단순한 이동 수단으로 쓰시려면 걔네들은 투어용으로 쓰시기에 좋고, 아니면 경험상 타기에 괜찮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아무튼 택시를 주로 타게 되실 거고요. 버스도 탈 수 있어요. 저도 버스를 탔는데 버스 타면 엄청 쌉니다. 거의 한 뭐 100원, 50원 막 수준으로 돈 내고 타거든요. 근데 버스는 여행 초보자들이 타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보통 버스 정류장이 명확하지가 않고요. 어디서 타는지 명확하지가 않고요. 내리는 곳도 사전 조사를 진짜 열심히 한 분이 아니라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행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여러 명이 같이 다닌다거나 뭐 이런 분들이 버스 타기에는 조금 더 좋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여러 여행자들하고 버스를 타려고 해서 결국 타긴 탔거든요. 코이마르라는 그 동네를 갈 때 탔는데 버스 정류장 찾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뭐 이 사람들 물어보고 저 사람들 물어보고 기본적으로 약간의 스페인어는 하셔야 돼요. 버스 타시려면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요. 뭐 지금 다 기억이 안 나요. 돈데 어쨌든 그거. 그러니까 주로 택시를 타고 다닐 건데 흥정을 잘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